자, 이어서 괜찮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괜찮아는 갈래 특징부터 보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 경수필입니다. 경수필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구별이 되는 거야. 주제랑 지제를 가지고 좀 가벼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교훈적이고 회상적이고 체험적이고 신변 잡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주제가 무언가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교훈적이고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회상적. 신변잡기적은 완전 주변에 가벼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격려의 소중함인데, 제목이 괜찮으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이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특징을 보면은 이제 경험과 깨달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수필의 특징이죠. 경험이 나오고 깨달음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경험이고 어떤 걸 깨달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일화를 제시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뭘까? 괜찮아겠죠? 그래서 괜찮아라고 하는 이 말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 그 다음에 열거법, 나열법 등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파란색으로 체크해볼게. 표현상의 특징이 엄청 두드러진 작품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열거법, 나열법이 나온 부분이 있고, 자, 이제 이 부분이 실제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좀 연결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경험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은 친구들에 대한 경험이고, 두 번째 경험은 이제 어떤 아저씨, 엿장수 아저씨에 대한 경험인데, 이제 이걸 통해서 얘가 얻게 된 깨달음 같은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없지만 글을 보시면은 또 하나의 경험이 나옵니다. TV를 봤던 경험이 나오는데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배려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또 훌륭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초등학교 때 우리 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한번 네모를 쳐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과거 회상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시간적 배경은 초딩 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960년대예요. 그래서 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어딥니까?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 마을 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공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사실 뭐 제기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특별하게 뭘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한옥이 있는 그 마을의 풍경을 좀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마을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이 마을에는 막 큰 아파트, 물론 60년대니까 당연히 없었겠지만 큰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고만고만하게 조그만 집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한 정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동네 정보 총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답하라 1988 보면은 이제 그 집에 막 그 어릴 때부터 친구들끼리 모여 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의 집, 초딩들이 막 또래 애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집이고, 자, 그 다음에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은 막 아이들이 골목 가서 놀고 있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막 나도 어릴 때 생각하면은 놀이터 딱 가면은 태어나 처음 보는 친구들 그냥 같이 가서 막 축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좀 나이 먹고 나서는 오락실 가, PC방 가. 솔직히 PC방은 아니고 오락실 가면은 그냥 생판 모르는 애들인데 갑자기 둘이 어쩌다가 이렇게 눈이 맞아갖고, 눈이 맞아서 뭐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눈이 맞아서 같이 게임 한 판 하고 막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도 똑같았겠지. 서로 모르는 친구들끼리지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같은 동네니까 다 모여서 노는 막 그런 어떤 친구들끼리 모인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자, 학교가 파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파하다라는 거는 일단 끝나다,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단어 뜻은 뭐 요새 걸로 한번 내가 좀 구별해 볼게요. 끝나다, 마치다라는 게 이제 파하다라는 요 단어의 뜻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배경 설명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머니는 내가. 자, 일단 내가 등장을 했어요. 자, 작품 속에 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뭐 당연히 작가니까 이제 나가 작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는 서술자 역할을 하는데 수필이기 때문에 그게 작가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담고 있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어머니는 근데 집에서 책만 읽는 거 싫어했어요.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싫어하셨냐면은, 자, 이제 다리가 되게 불편한 친구였거든. 그래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신 거죠. 맨날 집에 있다가. 근데 사실 이제 애들이니까 뭐
같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뛰어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게임을 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 다리가 안 좋으니까. 자, 이제 그래서 뭐 얘는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책 보고 있는 일도 많았을 텐데 엄마는 그래도 아이들끼리 어울려라라고 하면서 보시면은 얘네 집 앞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데 항상 그 앞에 방석을 깔고 앉게 해서 좀 이렇게 구경을 하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근데 애들이 참 착해요. 밑에 보시면은 애들이 하는 게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같은 걸 하는데 나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다리가 아프니까.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나를 위해서 역할을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 흔히 이제 깍두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팀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면 깍두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나를 챙겨준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답답할까봐 미리 알려주고 숨기도 하고 너무 귀엽죠.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이 여기 나와 있고요. 아이들이 배려죠. 아이들의 배려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소외감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소외감 하기 위해. 참 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배려심이 느껴지는 거고, 자, 이제 본인도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놀이를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 현관만 한번 쳐볼까 얘들아?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참 아이들의 배려였구나라는 거를, 왜 이렇게 무스쳐? 배려였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음 부분이고요. 자, 경험 1이죠. 일단 경험 1. 경험 1. 이제 친구들의 배려가 드러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눈물 나는 스토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뭐 큰 시대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거의 같은 시기죠. 자, 근데 이제 경험의 두 번째 스토리, 경험 2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혼자서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친구들보다 좀 빨리 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깨엿장수, 엿장수가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막 치면서 가위로 이렇게 막 리듬을 맞추고 노래하면서 막 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내가 혼자 이렇게 목발 옆에 두고 앉아 있는 걸 딱 보니까 뭔가 흠칫했나 봐. 그러더니만 또 그냥 지나쳐 갔어. 그러더니만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봐서 내게 엿을 딱 두 개, 깨엿을 딱 두 개를 주고 이렇게 내밀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험이죠. 그래서 딱 보면서 뭔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건데, 사실 너네 입장이면 어때요? 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뭔가 엿을 줘. 어떤 느낌이야?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게 궁금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에다가 형광펜 한번 써볼까? 괜찮아. 자,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전혀 몰랐죠. 처음에는 몰라. 그래서 이게 돈을 안 줘도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네가 다리가 아파도 괜찮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지. 세상이 참 그래도 살만한 곳이구나. 그리고 나를 배려해주는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의와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자, 이 괜찮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위로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용기를 주는 거고요. 근데 희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가 된 거야. 그렇죠? 자, 한편으로는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데, 요 말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그 전까지만 해도 다리가 불편하니까 어때?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지? 뭐 초일이니까 이거보다 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겠죠. 난 하늘이 버린 것 같다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살만하다, 그래도 괜찮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거니까 인식을 전환시킨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경험에 대한 여기까지가 두 번째 경험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험으로 가볼 건데요. 세 번째 경험은 내가 했던 나의 체험은 아니고 이제 내가 TV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봤던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주는 방송이 있었어요. 요즘은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인스타로 검색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때 물론 요 책이 쓰여질 시기랑 저랑은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옛날에는 사실 인스타가 없으니까 서로 만나기 힘들잖아.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연결해주는 방송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사이트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대박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동창을 찾아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김현철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뭔가 감동을 좀 받았었나 봐.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김현철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김현철이 그 친구가 잘 못 어울리고 있는데 자, 한건판 한번 쳐볼게요. 괜찮아. 얘 골키퍼 시키면 되잖아. 이런 말 했다라는 거야. 얘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덕분에 친구가 축구를 같이 할 수 있었고 요거를 몇십 년 지나도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죠? 굉장히 또 감동을 크게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경험이죠. 세 번째 경험. TV 속 이야기. 자, 그래서 글쓴이와 또 다른 사람들의 영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경험 3하고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 되는데 너는 안 되겠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경험 3 TV 속 이야기.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괜찮아라는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2 월드컵 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겠지만 그때 4강에서 졌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막 그 한 달 동안이 거의 뭐 매일매일 파티야. 경기가 없어도 파티야.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이 너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 그래서 막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골든벨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너네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퀴즈를 푸는 거죠. 보통 이제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해서 이제 그 한 명이 50번인가까지 풀면은 골든벨을 울리게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 남은 친구가 골든벨을 못 울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때도 친구들이 나와서 막 같이 나중에 다 뛰어나가지고 같이 인사해주고 막 잘했다 해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괜찮아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그런 말인 건데요. 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이 글에 따르면은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격려의 말이기도 하고요. 나눠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부축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괜찮아라는 건데, 자, 뭐 내용은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잖아요. 자, 근데 아까 우리 맨 앞에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봤을 때, 이런 말이 나왔어. 열거법과 나열법이 쓰인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죠. 나열법과 열거법이 쓰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죠.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뭐야? 의미 강조죠. 말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열법, 열거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편명가의 대구법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 연계해서 문제가 또 나왔었죠. 자, 그리고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끼고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돼. 이럴 때 내가 어떤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말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괜찮아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 언제냐? 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위에 밑줄쳤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괜찮아라는 말이 담긴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의미.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괜찮아라는 말에 대한 글이고요. 뭐 내용 자체가 사실 진짜 별거 없잖아. 너무 쉽죠, 사실은. 그래서 내용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뭐 문제 푸는 것만 잘 적용하면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뭐 정답은 5번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가에서는 뭐뭐 하시거든 뭐뭐 하리라 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유사한 구조 어구의 반복을 할 수 있었고, 아까 했었죠? 뭐뭐 하는 뭐뭐의 말 같은 이제 곳에서도 우리가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유사한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보시면은 뭐 자를게요. 과장된 표현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역설적 표현도 없었죠. 그 다음에 경외감이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역과 니은 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마을 사람들, 니은은 깨연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인데,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청유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자, 뭐 하자고 했어요. 우리 이제 청유의 대상이고요. 뭐 하자냐면 이런 거 하기로 했죠. 저기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라고 했죠. 옳은 일 하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착하게 좀 살자 이렇게 말해주는 대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나와 있는 깨어장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저기 내가 뭘 한 건 아니고 반대죠. 나한테 오히려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대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깨달음이란 말은 이제 인식의 전환이란 말로 바꿔서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깨달음을 주는 대상.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문제 풀어볼까요? 정답이 5번. 사실 너무 쉽다, 그쵸? 정답은 5번이고 뭐 좀 찾아보자면은 이질감과 동질감 차이 나죠? 이질감은 다른 거, 동질감은 같은 거. 여기서는 이제 아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이 좀 틀렸을 만한 문제였는데요. 자, 일단 정답은 1번이고, 자, 일단 이런 것들은 만약에 틀렸다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자꾸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의 뜻 가지고 접근해서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 1번 문제 보면은 효의 실천을 권유하기 위해서 권위에 의존하기 전략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어 뜻으로 따지면은 권위? 그러면은 뭐 하늘이라던가 뭐 높은 사람이라던가 유교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니까 두 분의 은덕 하늘이면은 뭔가 높아 보여. 뭐 권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뇌피셜로 풀 때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자, 보기를 보시면서 이제 권위라는 말이 나온 부분을 찾아보는 거야. 권위가 어디 있을까? 권위 하다 보면은 여기 있네요. 권위라는 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글에서는 보기를 봤으니까 권위라는 말은 뭐를 활용했을 때 나오는 말이냐면은 요거를 활용할 때 나오는 말이야. 경전은 성경 같은 게 경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의 경전이 나왔었잖아요. 효경이랑 소학이라고 하는 경전이 나왔었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경전이 바로 뭘 살려주는 거야? 권위를 내세워서 설득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전 이꼬르 권위다. 요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주제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좌절한 사람들 이야기 전혀 없고요. 오히려 어떤 내용 나와요? 배려를 받고 감동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또 자칫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런 보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보기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옆에다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또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 하면은 이번 수업 다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복습 테스트에 대한 질문은 저한테 개별적 해주시면은 제가 따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안녕.